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2분기 대응이 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주제로 좀 더 중장기 관점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3월 FOMC가 끝나자마자 리뷰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때 하반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지금 매파적인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게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벼랑 끝에 몰렸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금리 올리는 거. 그거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경기의 침체를 각오해서라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상반기 내에 잡힐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래서 하반기에 더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전망, 이런 것들이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 본인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연속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내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FOMC 이후에 채권 시장의 장기 전망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달마다 연준의 전망치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완전히 그 온도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그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좀 하락된 상황이다. 이게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의 바로미터가 이제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수출 데이터, 그리고 작년 7월 그때부터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과연 좋아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5월부터 시작될 양적 긴축, 이것도 이제 이번 FOMC에서 나왔지만 1차 QT 상황을 되돌아보면 5월부터 시작될 QT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차 QT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면 이거 하반기 전망을 과연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일단 부정적인 뷰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뭐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뭐 급락이다 뭐 이런 걸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점도표 매우 극단적인 점도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2022년에 대한 점도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FOMC 이전에도 대략적으로 한 1.75에서 2% 정도 이 정도에 위치할 것으로 시장이 내다봤고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2023년에 대한 점도표였고 그러니까 중립금리보다 더 많이 올린다는 뜻이잖아요. 시장이 예상하는 중립금리는 한 2.25% 전후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2.25에서 2.5,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립금리보다 높게 잡는다는 거, 이거는 경기를 꺾어서라도 인플레를 일단 잡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여기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표가 공개되자마자 시장이 또 한 번 또 반응을 했죠.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이 보는 올해 금리는 2022년 12월 달 연말 금리 타겟팅을 보면은 2.25에서 2.5 바로 중립금리까지 연말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FOMC 이전에 봤던 시장의 금리 타겟은 여기였습니다. 근데 0.5%가 더 추가로 늘어난 거죠. 이거는 연준에서 앞으로 있을 FOMC 빅스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것도 반영됐겠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쉽게 잡힐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또 같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랑 어제 파월 의장과 블라드 총재 두 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 뭐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당장 다가오는 5월 FOMC 때 빅스텝으로 나설 것이다. 이게 지금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5월에 대한 전망치도 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전망치를 보면은 7.5에서 1%로 도달한다. 이게 좀 높아진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뭐 매파적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이 반등을 하네. 좋아. 그러면 매파적으로 더 밀고 나가도 되겠다. 이런 것들도 조금 감안하고 지금 진행하지 않을까. 근데 시장은 어차피 반등 위치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립서비스 이런 것들 때문에 반응하는 것들도 있죠. 근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불안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런 심리이지 않을까요? 반등을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반등을 보고 좋은 투자 기회가 맞긴 한데,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부터 여기는 이제 지금 힘들겠다. 아니면 또는 제발 반등 나와라. 다 털어줄게. 뭐 이런 심리도 분명히 깔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도 그리고 연준도. 그래서 어쨌든 립서비스로 시장을 반등시키고 매파 정책을 좀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FOMC 기자회견에서도 파월이 침체 가능성 낮습니다 라고 립서비스를 해줬고, 시장이나 경제는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을 견딜 수 있는 정도로 단단하다라고 립서비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침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경제는 금리 인상이나 QT를 견딜 수 있는 정도로 단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답정너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브라드 총재도 이제 얘기를 했죠. 지난 1994년부터 1995년 초까지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금리를 3에서 6%까지 올리면서도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가져가는 소프트 랜딩에 성공한 바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의 이 매파 정책이 괜찮을 거다. 결국 우리도 연착륙에 성공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매파 정책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의 부채 상황, 그리고 이때는 뭐 QT를 할 필요도 없었죠. 그냥 금리로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신용 상태도 다르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어느 특정 구간만 내려가면 마진콜이 너무 많이 터져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1994년, 95년 이때를 얘기를 하면서 이때도 연착륙에 성공했으니까 이번에 우리도 연착륙에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거꾸로 해석해보면 이거 외에 금리를 올린 굉장히 무수히 많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 소프트 랜딩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하면 이거죠. 지난 1994년에서 1995년 초까지 옐런 그린스펀 당시 연준 의장은 금리를 3에서 6%까지 올리면서도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가져가는 소프트 랜딩에 성공한 바 있지만 그 외에는 다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립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연준 쪽에서도 굉장히 불안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립 서비스를 일단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어쨌든 반등의 재료가 필요한데 그 반등의 재료로서는 합격이다. 이런 립 서비스들이. 그렇게 해서 일단 반등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와 유동성의 상관관계는 특히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에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뒤집을 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21년, 2020년 3월 이때까지는 완화 정책이었어요. 유동성이 계속 공급됐던 그 시기였고, 그리고 특히 2021년보다 올해 2022년에 실적을 더 높게 가져와야만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2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 공급이 아니고 유동성 축소죠. 이 상태에서 21년보다 주가 상태를 더 높게 가져간다. 그러면 21년에 만들었던 실적보다 최소한 뭐 한 50% 이상? 그러니까 이거죠. 21년에 만약에 전년 대비 실적 성장이 30%가 나왔습니다. 특정 기업에서. 그러면 22년에는 한 40에서 50%는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30%보다 낮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동성 축소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물음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일단 첫 번째, 2분기 이미 시점까지 기술적 반등 이후에 장기 하락으로 넘어간다. 여기서의 장기 하락은 이제 사이클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궁극적으로 메이저 자금 이탈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길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해야 되잖아요. 반등 이후에 장기 하락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버블 붕괴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내려왔다가 반등 이후에 만약에 꺾어져서 내려가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반등이 있을 거고 내려갔다가 뭐 횡보하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계단식 하락,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장기 하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다가 이제 충분히 하락한 이후 특정 시점에 일반 대중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이제 급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1번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2023년 중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약한 고리가 하나둘씩 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대중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인지하는 그 뉴스는 하락이 이미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 그때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패턴으로 이제 저 1번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번 시나리오도 있겠죠. 그러면 반대되는 거. 2분기 이미 시점까지 일단 반등하고 QT 시작과 함께 일단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조정 이후에 말도 안 되게 드라마틱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돼요. 2분기 실적이 가을쯤에 발표가 될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늦 여름이라든지 그때쯤에 이제 나올 텐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현상.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은 긴축을 소화할 정도로 강하다. 이런 인식이 이제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 100% 확신한다 얘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확률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2번 시나리오를 버리고 1번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놓고 시장을 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일반 시나리오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버블 붕괴 전에 안전하게 현금화 해놓고 인생 최고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2번 시나리오로 간다. 그러면 추가 상승분에 대한 수익만 포기하면 돼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가겠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2번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놓고 대응을 하다가 만약에 1번 시나리오를 가게 된다. 2번으로 가게 되면 추가 수익이 나오겠죠. 이건 뭐 걱정할 게 없고 2번으로 메인으로 보다가 1번 시나리오로 많이 가게 된다면 이거는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상태를 맞이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회에 돈이 한 푼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2번 시나리오를 버리고 안전하게 1번 시나리오로 보고 대응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어쨌든 어제 블라드 총재가 소프트 랜딩 이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긴축을 계속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빠지는데 그걸 연착륙으로 이끌겠다. 즉 경기를 꺾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미 연준도 대놓고 연착륙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좋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의 자산시장 구조에서는 연착륙은 불가능하다라는 저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진짜 경험하지 못한, 지금 우리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형태의 침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침체는 과거처럼 막 수년간 진행되진 않을 거예요. 수년간 진행되진 않을 거고 충분히 구조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채가 어느 정도 청산되는 그런 과정을 동반해서 하락이 나오면 어느 특정 시점에 다시 이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미래를 위해서도 일단 부채를 청산하는 과정, 그리고 좀 혹독하지만 좀비 기업들이나 좀 부실한 이런 가게들의 그 부채를 청산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사이클을 또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멤버십 분들한테는 가감없이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반등 관점으로 보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이 반등이 어디서 끝날지 그리고 언제까지 진행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각자 선택과 판단 이런 거에 이제 맡겨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5월 달에 FOMC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왜냐면 QT 가이드가 이번에 이제 명확히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매달 얼마씩 줄일 건지 이것도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1차 긴축 때, 그러니까 2017년 후반에서 2018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보다 2배 정도 강도가 세다.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매달 최소 한 1000억 달러치? 그만큼의 이제 자산 매각이 진행될 것 같고, 일단 뭐, 장기 국채부터 또는 MBS 채권부터 매각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장기 금리를 위로 올릴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장단기 금리 차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장기 국채를 먼저 던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이게 줄어들던 것이 다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절대 속지 말자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표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게 장단기 금리차인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QT가 시작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등 각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등 이후에 어느 순간에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도 올라가다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다가 최근 이제 시장에 반등할 그런 기미 또는 반등이 진행되면서 이게 다시 내려오고 있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이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특정 시점에 다시 올라가고 이 고점 있잖아요. 앞에 있었던 이 고점이 대략 4.16이거든요. 이거를 돌파하는 시점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반등장, 2분기에 있을 이 반등장이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미래까지 완전히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